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어느 날 밤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래층 집에 손님이 많이 왔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들리는 소리로 보아 몇 명이 아니었다. 좀 많은 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 소리는 역이나 지하철에서의 웅성거리는 소리 같은 느낌이었다. 이때는 그런 영화나 TV라도 보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잠잘 때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는 아니었지만 심야 3시까지 들려왔기에 너무 신경 쓰여 결국 그날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자정부터 심야 3시까지 빈번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소리 때문에 나는 평범히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적당히 한 소리를 해야지 하고 아래층으로 갔을 때의 일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조금 지나자 방의 주인이 나왔다. 나이는 나보다 2~3살 위일까? 학생처럼 보인다. 내가 위층 사람이라고 말하고 쓴소리하니까 그 사람은 갑자기 불편한 얼굴을 하더니 너 매일매일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아, 너무 시끄럽잖아. 반대로 이쪽에 화를 냈다. 기분 나빴던 나는 사정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아래에서 매일같이 많은 사람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자 아래층 사람도 웅성거림이 위에서 들려서 슬슬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말을 하려던 참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그건 확실히 사람 소리였어. 몇 번이나 들었으니까 잘못 들은 건 아니야. 그리고 아래층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틀림없다고 했어. 조금 침묵이 흐른 뒤 천장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천장에 한번 가볼까? 아래층 사람이 말하더니 나의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손정등을 꺼내왔다. 하지만 나는 멋대로 해결하려 했다가 혹시 천장이 부서지거나 천장에서 떨어지는 문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기는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에 말하는 것이 좋지 않냐? 라는 제안으로 천장에 오르려는 아래층 사람을 설득했다. 그리고 나는 웅성거림이 들린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 이쪽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천장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부동산에 전화했다. 그러자 부동산 아저씨는 천장에 쥐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며칠 안에 업자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왠지 부동산 아저씨를 속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미안함을 느꼈지만 이 일을 아래층 사람에게 말하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이잖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 않아? 라고 말했다. 당일 상당히 아침 일찍 아래층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부동산 아저씨와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아래층 사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오늘은 같이 부동산 아저씨를 못 만난다면서 여분의 키로 자기의 집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런 거는 네가 알아서 전화해라. 속으로 생각했지만 뭐 어쩔 수 없기에 알았다고 대답한 후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 낮이 되기 조금 전 부동산 아저씨와 업자가 찾아왔다. 부동산 아저씨는 아래층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뭔가 들은 거 없냐고 물어본다. 아침에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자 조금 곤란한 얼굴을 했지만 일단은 아래층 집으로 가기로 했다. 부동산 아저씨 말로는 1층과 2층 틈에 들어가려면 아래층 사람의 침실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래층으로 갔다. 여분의 열쇠로 열어라 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그냥 문이 열려 있었다. 아무튼 내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 업자와 부동산 아저씨에게 맡기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자 안에서 우와! 괜찮아요? 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문을 열어보자 부동산 아저씨와 업자가 새파란 얼굴로 하고 나오더니 경찰에게 빨리 연락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후 여러가지 있었지만 길어짐으로 결론만 말하면 아래층 사람이 침실에서 죽어 있었다는 것. 순찰차가 오고 응급차가 왔다. 나 역시 경찰에게 여러가지 조사를 받았다. 아침에 아래층 사람과 이야기했을 때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일단 천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자 그것도 조사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 찾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여러 사람의 웅성거림과 아래층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전부 애매하게만 알게 되고 끝이 났다. 그날 밤 여러가지 일이 있어 피곤하여 일찍 자려고 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이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 웅성거림이 더 자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 잘 모르겠지만 위화감이 느껴진다. 조금 뒤
이 위화감이 뭔지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아래에서 들렸던 소리가 지금은 옆에서 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같은 방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선명하다. 이렇게 느끼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눈을 뜨고 이 소리가 나는 쪽을 보고 싶다는 기분과 공포심이 부딪힌다. 그래도 역시 소리의 정체가 신경 쓰인다.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쪽을 봤다. 엄청난 걸 봐버렸다. 거기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서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 마치 물속에서 상반신만 밖에 있는 모습처럼 바닥에서 상반신만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상한 모습이지만 이 정장 차림의 남자는 눈알이 위아래 좌우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입도 빨리 말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당황해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미불명의 그 정장 차림의 남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어둠에 익숙해져 버린 눈에서 하나 더 이상한 걸 발견해 버렸다. 바로 아래층 사람. 아래층 사람이 바닥에서 얼굴만 내놓고 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서 천정을 보고 마치 생선처럼 입을 뻐끔뻐끔 거리고 있다. 그걸 본 순간 왠지 직감으로 저건 뭔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렸다. 나는 완전히 사고가 정지해버려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휴대폰과 지갑만 챙기고 방에서 도망쳤다. 그날 밤은 만화 카페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부동산에 찾아갔다. 그런 장소에서는 더는 살 수 없으니까 이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도착하니 담당 아저씨가 온다. 그리고 이사를 이야기했다만 이 담당 아저씨의 모습이 이상하다. 왠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이상하게 생각해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나한테 아래층 사람의 죽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를 시켜주기 싫었던 거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아래층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만난 것이 나였고 층간소음으로 문제도 있었다. 아침의 대화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뿐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 하나 없다. 무엇보다 아래층 사람의 사인이 불분명하니까. 내가 죽였다고 의심받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이다. 거기에서 갑자기 내가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부동산에서는 더욱 의심이 들 것이다. 당연히 부동산만이 아니라 경찰도 의심하겠지. 그렇다고 해도 그 방에 돌아가는 것은 진짜로 싫다. 그런 알 수도 없는 꺼림칙한 것이 나타나는 곳에서 지내는 것은 말이 안 돼. 애당초 그 정장 차림 남자가 아래층 사람의 죽음에 무엇인가 관련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혹시라도 다음 목표는 나일지도 모른다.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건 죽어도 싫다. 거기서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일, 특히 어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부동산 아저씨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저씨는 이 이야기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자기의 재량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경찰과 상담해달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제 받은 명함의 번호로 경찰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에게 부동산 아저씨에게 한 이야기를 똑같이 했지만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이런 이야기는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 녀석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태도가 보여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러가지 일로 민감해져서 그런지 확 짜증이 났다. 나는 돌발적으로 그럼 네 새끼도 거기서 하룻밤 있어보던지 라고 말하고 담당 경찰에게 나의 집 열쇠를 던졌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불합리한 요구를 한 것은 내 쪽이지만 경찰은 나를 달래주고 이사하는 곳은 너무 먼 곳으로 하지 말라는 것과 이사하는 곳의 주소를 보고할 것, 경찰에 전화는 꼭 받기로 약속하고 이사를 허가해 주었다. 그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사건은 아래층 사람의 자살로 막이 내렸다. 나의 의심도 대부분 풀렸다. 자살이 드러나고 얼마 후 나는 경찰에게 불렸다. 아무래도 아래층 사람의 컴퓨터에서 일기가 발견된 모양이다. 일기에는 내가 경찰에 증언했던 정장 차림의 남자와 비슷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때의 일을 한 번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것. 결국은 그 정장 차림의 남자의 정체는 불명이지만 경찰의 이야기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아래층 사람은 나와 처음 만나기 전부터 그 정장 차림 남자를 만났었고 웅성거림의 출처가 그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모양이다.
그리고 일기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아기를 가진 남자라고 쓰여 있으며 아래층 사람은 그 남자에게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던 것 같다. 거기까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태도를 한 것일까? 경찰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아래층 집의 천장에는 무엇인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래층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고 나도 그것에 휘말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결국 경찰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끝이 났다.